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31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저는 올해가 기자생활 56년째입니다.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3번 기사 문제로 해가지고 해직이 되었습니다. 해직을 3번 당한 기자는 아마 한국에서 제가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제가 가장 많이 취재한 기자입니다. 부마 사태, 11.6, 12.12 사건, 5.17 계엄 확대, 5.18 광주 사태, 이 5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 취재도 하고 책도 쓰고 했는데 각각 하나씩 책을 썼습니다. 그 한 6개월이 저의 운명도 바꿨고 우리나라의 운명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박정희 전기 13권을 쓰니까 박정희 숭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두운 면, 남노당 전력이라든지 등등 그것은 대부분 제가 발굴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박수부대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팬클럽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세력이 왜 윤석열과 함께 떨어졌느냐, 왜 동반 추락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보수 세력, 특히 보수 지식인들이 박수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팬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이 잘못해도 견제할 생각은 안 하고 박수 치다가 같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 언론.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늘 시시비비 기자적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칭찬을 하고 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저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 또 선관위를 못살게 굴어가지고 무슨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수개표 과정에 뭐가 또 한 단계 더 집어넣는다 뭐 그런 거 왜 하느냐 말이야.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또 하나 의료 대란을 왜 일으켜가지고 왜 말리지를 못하느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3일 밤 그날 한동훈 당시 대표는 역사적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을 관찰했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역사를 향해서 직진했습니다. 불법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입장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 한덕수 국무총리는 머뭇하다가 지금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70대 후반인데도 법정 구속되어 가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추경호 원내대표는 왔다 갔다 하다가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장동혁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따라갔다가 나중에 유턴 해가지고 도로 윤석열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품에 안겨서 참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하더니 지난 7일입니까? 또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순간 장동혁 씨가 취해야 될 맨 첫 행동은 윤석열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은 12월 3일 한동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찾아가서 그동안에 비판한 데 대해서 사과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든지 해가지고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아니 정치인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쓰지도 않는 글을 썼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제명을 선택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안전피인을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장동혁은 수류탄을 하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수류탄이 무슨 수류탄이냐? 정당 해산용 수류탄입니다. 거기에 안전핀이 있었어요. 그 안전핀은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 덕분에 정당 해산 요건이 되지 않는다. 국힘당 18명이 계엄 해제에 가결 찬성했다. 그게 안전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핀을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손잡이를 딱 잡고 있으니까 지금 터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장동혁이 그 수류탄을, 안전핀 뽑은 수류탄을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핀 뽑은 수류탄 들고 다니는 사람 옆에 가면 됩니까? 딱 선택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자폭하는 겁니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겠죠. 죽기 싫으니까 저 여러 사람 있는 대로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 되면 테러를 하는 거죠. 자폭이냐 테러냐. 이게 이제 국가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위험천만한 국민의힘을 이제는 국민의 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정당 해산 운동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입니다. 왜 정당 해산 요건이 됐냐 하면은 장동혁 때문입니다. 장동혁이 윤석열과 황교안은 한 몸이다. 같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이 세 사람의 집합 개념은 뭡니까? 이거는 내란 정당이고 부정선거당입니다. 당명을 바꾸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당명이 있어요. 국민의 적 또는 부정선거당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황교안과 윤석열은 세계에서 가장 IQ 높고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 적어도 1000만 명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바보들로 만들었습니다. 이 1000만 명은 정신질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1000만 명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됩니다. 부부관계도 나빠지고 모자 불효 사이도 나빠지고 동창회도 깨지고 변호사 단체도 기능정지가 되고 애국 단체는 사분 오열되고 멀쩡한 사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전 국무총리도 장관도 대장도 대학 총장도 교수도 신문사는 조금 적습니다만은 그리고 큰 교회의 존경받았던 목사들도 특히 개신교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후에 최악의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1000만 명을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바로 윤석열인데 이자는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부정선거론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교주로 모시는 사교 집단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사교 집단입니다. 사교 집단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곱게 미치는 사교 집단도 있고 더럽게 미치는 사교 집단도 있는데 이거는 더럽게 미쳐가지고 국가 공동체에 심각한 손해를 주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20대, 70대가 친하다고 그러는데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갈 길도 먼데 날은 저물고 갈 길도 먼 노인네들이 20대 극우 홍위병 부정선거 외치고 중국 욕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자들에게 돈 대주고 응원하고 하는 이런 추하고 추한 모습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이런 정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정당 해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AI에 물어보십시오. 통합진보당 해산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조갑재란 사람이 2000년대 초부터 민노당 해산 주장을 하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고영주 변호사와 행동과 법리를 제공하고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해산된 통진당보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1000배, 10,000배 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규모가 더 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107명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동조를 하고 있느냐. 그중에 자기 이름 걸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 그러면은 이 정당은 위헌정당, 말이 뭐 좋아서 위헌정당이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이죠. 이 정당은 해산시켜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산 운운하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편드는 것 아니냐. 천만에 왜 민주당이 국힘을 해산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애완동물인데 도움인데 해산하면서 선거 때 표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해산합니까? 국힘당 해산은 여러분들이 시켜야 됩니다. 애국자들이 시켜야 됩니다. 진짜 보수가 국힘당 해산을 시켜가지고 보수에서 제명시켜버려야 됩니다. 지금 국힘당은 극우 세력이 됐어요. 극우는 보수의 일부가 아니고 보수의 적이고 극우의 친구는 극우의 형제는 극좌인 것입니다. 극우를 무너뜨려야 극좌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은 한국 정치가 양극단을 배제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저희 이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처럼 상식에 맞게 법에 맞게 사실에 맞게 행동하는 국가 중심 세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제 보수, 진보, 중도 말 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 중심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이제 왼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무게중심이 딱 아래 잡혀있는 이런 근사한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미국을 능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트럼프를 미국 사람들은 두 번째로 백악관으로 보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부정선거 음모론자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 역사는 항상 보면은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바로잡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역사적 인물이 된 것도 바로 12월 3일의 그 기민한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은 김일성의 남침 소식을 들었을 때 존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기를 달라. 무기 안 줘도 우리는 남녀노소가 몽둥이와
돌멩이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트루먼 대통령은 딘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마적단 습격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뿐만 아니라 공산세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때 주한미군은 없었어요. 한미동맹 없었어요. 이승만은 1대3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때 북한, 소련, 중공 우리가 버티니까 대만이 살았습니다. 일본이 경제 부흥했습니다. 서독이 재무장하면서 나토가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군사비를 4배로 늘려가지고 대소 군비 경쟁을 하고 그 40년 뒤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공산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분노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의 위대한 욕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싸워야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와의 격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부정선거 음모론자 옆에 오면은 피하기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명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가 부정선거론 주장하면은 쫓아내야 합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여기 국힘당 당원들은 할 일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편성했던 지식인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했던 자들, 전환기를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요사이 신문에 또 이런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전투표 반대, 수개표 합시다. 아니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이게 수개표지 이게 전자개표입니까? 이런 바보 같은 광고 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 광고 밑에 우리나라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사들 이름이 수백 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교회의 신도들 뭐합니까? 내일 따져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몇 명을 주모자는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왜 제가 극형이라는 말을 하느냐? 법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최인규는 사형 집행됐습니다. 공정해야 될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었으니까 사형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조작해가지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그 뒤에도 계속 선동하면서 돈벌이하고 그런 자들을 결속해가지고 당권을 잡고 국회의원 되겠다, 시장 되겠다 하는 자들, 이 자들도 최인규처럼 극형에 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